국공유지를 중국 자본에 되팔아 땅 장사 논란을 일으켰던 보광그룹이 또다시 국공유지를 투자진흥지구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4.3 추념일 이후에도 희생자 재심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토론으로 재심의를 하자는 건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등교 시간이 늦춰진 뒤에도 버스 시간은 조정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등교 시간대 버스가 모자라 아침마다 통학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폐업한 업체 이름으로 옥돔을 팔거나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킨 수산물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공유지를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며 헐값에 사들인 뒤 중국 자본에 되팔았던 보광그룹이 또다시 국공유지를 사들이겠다며 나섰습니다. 이미 수십억 원대의 시세 차익에 투자진흥지구라며 세금 혜택까지 받았는데 이 대기업이 땅 장사를 해도 너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에 문을 연 중국 자본의 콘도미니엄입니다. 이 업체는 3년 전 콘도 부지 3만 7천여 제곱미터를 주식회사 보광제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당초 국공유지를 샀던 보광은 매입 가격의 3배 이상을 받아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60만 제곱미터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74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콘도 부지의 취득세 1억 2천만 원만 추징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광제주는 국공유지 3만 7천여 제곱미터를 새롭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며 제주도에 변경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투자진흥지구에서 중국 자본에 팔아넘긴 콘도 부지를 빼는 대신 국공유지를 그만큼 더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공유 수면에 국가에서 이제 지번을 부여하면서 그 국유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해양 레포츠 포락지였는데 그 부분이 요번에 이제 면적이 산입이 되면서 면적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국공유지는 시세의 3분의 1인 공시지가로 살 수 있는 데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취등록세와 재산세, 각종 부담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공유지를 또다시 중국 자본 등에 되팔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입이 이뤄지면 차후에 5년 이후에 그 환매 특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그 개인에게 되팔아도 이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 계획안은 일단 심의에서 보류됐지만 제주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보완 자료가 제출되면 다시 심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기업 특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외국인 카지노가 지방 재정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김희연 의원은 오늘 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카지노 영업권을 살 때 싱가포르는 면허세로 1년에 150억 원을 받는데 제주도는 3만 원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정식 의원도 경마는 세금의 80%가 지방정부로 들어오지만 카지노는 10%만 들어온다며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4.3위원회가 어제 희생자 재심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재심의 방안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3 추념일 지정을 앞두고 보수단체가 희생자 53명을 제외시키라고 반발하면서 시작된 재심의 논란.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사실상 공개 토론을 통해 희생자의 적격 여부를 가리자는 겁니다. 특별법의 시행세칙을 개정해 재심의를 요구한 쪽과 대상자 쪽에서 각각 2명씩 공개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방청도 허용하자는 겁니다. 제주 4.3 소위원회는 화해와 상생을 추구하는 4.3 특별법의 취지에 역행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더 목소리를 높일 뿐이고 그렇게 되면 4.3에 관해서 남남 갈등이 더 심해질 뿐이고 특히 또 유족들에 대해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지만 정부는 재심의가 4.3의 완결을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라며 올해 추념일이 지난 뒤에도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좀 더 이 부분에서 결과에 대해서 수용성이 좀 높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그게 도저히 안 받아들인다 하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죠. 한편 정부는 일부 희생자에 대한 재심의가 끝나야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올해 추념식에 대통령의 참석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새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며 학교들이 영교시 수업을 없애고 등교 시간을 늦췄는데요. 그런데 정작 버스 시간은 그대로이다 보니 등교 시간대에는 버스가 모자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교 시간을 40분가량 앞둔 제주시 외곽 지역의 한 버스 정류장.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는 이미 학생들로 꽉 들어차 발을 들여놓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자칫 버스를 놓칠까봐 학생들은 허겁지겁 뒷문으로 오릅니다. 등교 시간은 대부분 8시 30분 이후로 늦춰졌지만 버스는 예전처럼 7시 30분 이전에 집중되다 보니 빚어진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 예전처럼 아침 일찍 나오거나 등교 시간대에 겨우 한 대뿐인 버스에 억지로라도 끼어 타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자 일부 학부모들은 자구책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등교 첫날부터 승객 정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버스에 하차를 안 하고 그냥 무정차하는 바람에 저희 아이와 저 친구들이 등교에 지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직접 아이들을 태우고 지금 학교에 가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등교 시간이 늦춰진 뒤 버스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는 모두 12곳. 교육청은 지난달 중순에야 버스 배차 시간을 조정해야 할 노선들을 도청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은 그대로인데다 연계 노선까지 바꿔야 해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등교 시간 조정 내용을 도청에 알려드려서 도청에서는 버스 회사의 협의와 그리고 주민과 시민에 대한 홍보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이와 같은 내용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정책을 추진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내다보지 못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의 지난해 수출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지만 절반은 면세점 매출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수출액 1조 2,300억 원 가운데 면세점 매출액이 48%를 차지했고 엔화 약세로 타격을 입은 농수산물 수출액은 22%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본사로 송금되는 면세점 매출액은 올해부터 수출 실적에서 빼고 외국인 숙박비와 토산품 구입비는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제주 옥돔은 명절 제수용품이나 선물로 인기가 높다 보니 이런 점을 노린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설에도 폐업한 업체 이름으로 옥돔을 팔거나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북히 상자가 쌓여있는 수산물 냉동창고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설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온 제주산 옥돔과 갈치입니다. 45살 안모 씨가 지난해 5월부터 이곳에서 판매한 수산물은 17톤에 4억 2천만 원어치. 포장지에는 업체 이름과 영업 등록번호가 적혀 있지만 모두 폐업한 업체의 것이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아 위생 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고 우리는 따로 가공 공장이 있거나 그런 시설 할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같이 와서 쓰게 된 거죠. 여기 가공번호 있으니까 같이 일하면서 그래서 쓰게 된 거죠. 중국산 옥돔을 2배 이상 비싼 제주산으로 둔갑시킨 업자도 적발됐습니다. 47살 이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중국산 옥돔 300kg 640만 원어치를 제주산으로 표시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팔아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금년을 불량식품 근절회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사범 등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 판매 사범에 대해서는 근절시까지 지속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원산지 허위 표시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심야에 과수원에 침입해 한라봉을 훔친 혐의로 45살 권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일 밤 10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감귤 과수원 창고에 들어가 한라봉 240여 상자 1,25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지난달 서귀포시 하효동에서도 하우스 감귤을 훔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제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심이 청구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38살 A씨가 최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제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3명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실형을 복역한 경우 형사 보상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 지역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의 동생 B씨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이달 초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공약을 선전하는 문자 메시지와 선거 벽보 사진을 조합원 2,200여 명에게 보내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5 제주 들불축제가 오늘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들불과 함께 춤을 플래시몹 행사를 시작으로 개막했습니다. 플래시몹은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과 메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해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놀이를 즐기는 깜짝 이벤트로 전국 아이디어 공모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내일은 축제장인 새별오름 일대에서 민속놀이와 축제 개막 공식 행사 등이 열리고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블로키는 모레 저녁에 진행됩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가 어려운 이웃들과 대보름 음식을 나누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적십자사 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적십자사 봉사원 40여 명이 직접 준비한 오곡밥과 나물, 부럼 등을 노인과 노숙인 등 150여 명과 함께 나누며 올 한 해 무사한 영을 기원했습니다. 2015년 제주 해양수산전망 대토론회가 제주시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김은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장과 제주도의회 해양수산발전포럼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 어민들은 다른 지방 대형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해안 지역의 숙박시설 허가를 남발하지 말고 외국 선박도 드나들 수 있는 말이나 항구 시설을 갖춰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3회 제주 4.3 평화문학상 시부문에 최은묵 씨의 무명천 할머니가 소설 부문에 장강명 씨의 2세대 댓글 부대가 선정됐습니다. 무명천 할머니는 4.3 당시 경찰의 총격으로 턱을 잃고 평생 얼굴에 무명천을 두르고 살았던 진아영 할머니를 추모하는 작품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